내 몸에 사는 곰팡이 무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중앙대병원 피부과 이갑석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 말해 보자고요. 무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무좀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들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친구나 뭐 연인 사이에서는 사실 무좀 뭐 고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철규 씨가 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아유, 저도 지인 선배 가는 거 못 들어봤어요. 예,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좀 환자 수는 2년 연속 59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 5,160만 명 정도니까 무좀 환자는 대략 80명에 1명꼴로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네, 무좀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질환이어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숨은 환자까지 합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무좀은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있다고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예, 먼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요. 예. 무좀이 있다고 하면 잘 안 씻는 지저분한 사람으로 맞아요. 볼 것 같아서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무좀은 한번 생기면 재발도 잦고 발의 무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톱 무좀까지 진행돼서 발톱이 되게 보기 싫게 변합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에도 그 발을 꽁꽁 숨겨야 되고 남들이 많이 신는 샌들 같은 신발은 신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런 가족들이 무좀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무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좀이란 게 뭐예요? 무좀은 이렇게 동어 반복이긴 한데 무좀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저희가 무좀이라고 하는데 무좀은 간단히 얘기해서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 아니 그래서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양말을 다 따로 쓰게 했거든요. 그걸 세탁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족끼리 그러면 혹시 좀 옮기기도 하고 그러나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전염은 되시진 않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모든 감염 질환이 마찬가지인데 감염 질환은 사람하고 균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증상이 생기는데 저희가 코로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코로나 때 마스크 잘 끼고 손을 깨끗이 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좀이 걸리는 것도 무좀균이 살기 좋은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있고 그 환경에 맞는 사람한테 무좀이 잘 걸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좀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무좀균은 통풍이 안 되는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런 환경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발이 이렇게 예쁘게 모아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무좀한테는 상당히 살기 좋은 환경이고요. 발가락이 벌어져 있으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무좀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완전히 다 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신발은 좋겠습니다. 조금 신으시기 곤란하죠.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무좀균이 좀 덜 생긴다는 거죠. 네, 통풍이 잘 되니까.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예쁜데 이 예쁜 게 오히려 무좀한테 좋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군대 가서 이제 무좀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장시간 있으면서 상당히 땀하고 같이 습한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 무좀이 많이 걸리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신발을 신고 계속 벗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다면 무좀에 걸리기 취약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활동 공간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무좀 환자가 많이 다녀가는 맨발로 다녀가는 목욕탕 바닥이나 사우나, 탈의실 슬리퍼 등을 이제 같이 쓴다면 전염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는 무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마다 발 모양도 다 틀리고 생활하는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접촉 이후에 건조하게 관리하시면 무좀에 걸리실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발 모양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무좀을 근데 보통 발에 생기는 거라고 좀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른 데도 혹시 생기나요? 네, 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무좀은 기본적으로 무좀균이 살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각질이 무좀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 각질이 있는 그 어떤 곳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예, 발가락 사이도 이제 잘 생기지만 예, 발톱에도 생길 수 있고 예, 심한 경우에는 뒤에 머리에도 사진이 보이는데 네. 머리는 왜 생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 각질로 구성돼 있고요. 아, 예, 그렇지. 머리카락을 또 먹이로 할 수 있습니다. 발톱도 그럼 각질이에요? 네, 아, 예, 각질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피부랑. 아, 이게 발에만 생기는 게 와. 아니었구나. 야,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그러면 이 발가락 사이에 무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번질 수 있는 건가요? 균 종류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이제 발에서 가까운 발톱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충분히 갈 수 있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타구니 같은 것도 많이 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사타구니까지. 진짜 이게 발톱 무좀까지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발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두꺼운 각질이 존재하고 있고 무좀균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 예, 잔치판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퍼져나가기 쉽고 근데 이제 발톱 무좀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저희가 분홍색의 발톱색이 사라지고 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두꺼워지면서 노랗게 변색되기 때문에 예, 내 발이 남자한테 보여주기 너무 싫으시고 네, 숨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의사들에게도 숨기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무좀처럼 보이면서도 이제 발톱 무좀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우.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네,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무좀이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저건 너무 하얘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왼쪽 거요. 네, 왼쪽이 무좀 같아요. 예, 둘 다 무좀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둘 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게 네, 뭐지?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되게 비유가 고급지시네요. 네, 예. 발톱이 다 두꺼워졌다고 해서 무좀은 아니고 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손발톱 주위가 이제 빨갛고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발톱 주위염이라고 부르고 네, 오른쪽 사진은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거칠거칠하게 나기 때문에 손발톱 거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두 무좀과 헷갈리기 쉽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요. 손발톱 주위염 같은 경우는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손발톱이 거칠거칠하게 나오고 변형이 생기는 거고요. 손발톱 거침증은 손발톱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손발톱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좀균에 감염돼서 손발톱이 변형되는 무좀하고는 다른 질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무좀인 줄 알고 못 반짝인다고 해서 무좀 치료를 하시거나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혼자만의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민간요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해요. 무조건 민감요법 정말 많이 하는데 식초에 진한 식초에 이렇게 막 바르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 빙초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작용 사례를 보고했던 논문에 실려있던 사진인데 빙초산 사용 후에 화상을 입으신 겁니다. 네, 아마 발이나 발톱에 무좀이 있기 때문에 빙초산을 사용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홀라당 태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야, 진짜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발이 지금 상태가 진짜 무좀인지 아닌지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좀인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손발톱이기 때문에 손발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단은 손톱에 무좀이 생겼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손은 사실 발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손이 습해지는 일은 평소에 장갑을 끼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은 신발이나 양말을 늘 신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고 그래서 손톱에만 변형이 오거나 손톱이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무좀에 걸리면 색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데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점은 그 손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발톱을 자르는데 이 두꺼운 손발톱만 항상 자르지 않고 계속 지나간다면 무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무좀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각질이라고 했고 네네네. 손발톱에 각질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좀균이 파먹은 각질은 정상적인 튼튼한 각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톱깎이로 발톱을 자를 때 발톱이 가루처럼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발생한 부위가 발인지 아니면 손톱을 잘 안 자르게 되는지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손발톱 무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진단을 좀 해보고 무좀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찾아서 네.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좀이 치료가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치료보다는 사실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서 치료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걸림돌은 먹는 약이 간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뭐 피부과 약은 좀 세서 간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간에 안 그래요? 좋아요? 사실 과거에 심각한 독성을 일으키는 약들이 판매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황이고 지금 사용하는 약재들은 과거만큼 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먹는 약인 터비나핀이라고 하는 약은 5만 명에 1명 걸로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로또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기저관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먹는 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광고 같은 데도 바르는 약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바르는 약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바르는 약을 쓸 때는 이제 그 인내심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내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손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1mm 내지 2m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톱에 무좀이 완치되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하지만 이제 약을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하시거든요. 예.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고 자라는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게 낫는 건지 낫지 않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시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왜 발라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네. 이 바르는 방법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바르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좀에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일단은 손발톱하고 이제 저희가 살에 바르는 걸 약간 구분해서 손발톱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정상적인 발톱이고요. 무좀에 걸리면 발톱이 아까 두꺼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꺼워진 상태에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손발톱을 좀 갈아내서 가는 거 있죠. 네. 얇게 만들고 두께를 얇게 해서 약을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세 번째처럼 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을 바르실 때 발톱 표면에서 위에서도 바르시지만 발톱과 살 사이에 발라서 여기 스며들게 해주시면 약이 두 군데로 침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톱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서 발라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보통 위에서만 바르시는데요. 예. 네, 앞쪽에서도 발라주시면 그쪽에서도 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게 먹는 약과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약 두 가지를 통해서 무좀 치료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질문이 한 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발톱 무좀이 있으시대요. 근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변색된 게 싫어서 발톱을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시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지 여쭤보시네요. 네, 저는 사실 그 무좀 때문에 자신감 없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매니큐어를 칠하시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매니큐어를 칠하게 되면 그 발톱 상황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매니큐어를 지우실 때마다 발톱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젤 네일 같은 것들을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젤 네일 자체보다는 젤 네일을 띌 때 이제 손톱이나 발톱 쪽에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젤보다는 그냥 일반 매니큐어를 네. 바르는 게 더 좋고 자주 바를 때마다 확인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네요.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해서 무좀이 낫진 않죠. 치료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예. 공개하면 어떡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